다시 할게요. 전체 화면. 자, 지난 시간에 상속까지 정리를 잘 하시고, 그쵸? 자, 지금부터 좀 하는 거를 전략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상속까지가 객체 지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자, 지금부터 할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고, 좀 귀찮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시간을 그렇게 뭐 복습하고 이렇게 많이 투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큰 맥락들을 살펴드릴 거고, 뭐 예제 같은 거를 일일이 다 하면 좋긴 한데, 뭐 예제가 한 10개 정도니까 수업 시간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컨셉 자체가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어쨌든 목표를 두고 시간 안에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짜잘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 그쵸? 근데 우리는 큰 흐름으로 하고, 목적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입출력이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 입력과 출력에서는 우리가 이미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뭐 상세하진 않더라도 과제를 하면 당연히 입출력이 돼야 되고, 뭐냐면 입력이라는 거는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는 거, 그 다음 출력은 모니터에 출력하는 거. 그 주어가 어디가 되냐면 내가 만든 자바 응용 프로그래밍. 우리 수업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저 자바 응용 프로그래밍. 이거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죠? 클래스 파일 말하는 거, 그걸 런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운영체제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죠? 운영체제에 대한 걸 자세히 안 배우더라도 우리는 운영체제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간다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바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첫 번째 이론으로 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플랫폼의 종속적인데, 플랫폼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윈도우즈가 되겠죠. 윈도우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래서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위에 종속적이어야 되는데 자바가 나온 이유는 그 위에 JVM이란 걸 둬가지고 운영체제가 없이도 돌아가게 만든 프로그램이다라고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실습하는 구조는 뭐 물론 당연히 운영체제 위에 JVM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운영체제를 안 깔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운영체제가 없는 시스템에서도 JVM이라는 게 깔려 있다면 자바가 돌아갈 거다. 뭐 그런 게 뭐가 있나요? 뭐 인베이디드 같은 데서도 JVM만 깔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접하기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전에 25년 전에 쫄딱 망했다고 이렇게. 자판기에다가 JVM을 넣고자 했는데 뭐 그걸 안 하잖아요. 그죠?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거 실습을 하시면 요즘은 그것도 ARM 같은 걸로 안 하고 뭐 아두이노 같은 걸로 막 한다. 그죠? 여러분 할 때.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 그거는 이제 다 깔려져 있어서 우리 키트로 꽂게만 해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인베디드도. 그래서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한데, 어쨌든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지금 입출력에 대한 걸 이해를 하려면, 일단 단순화시키면 우리 자바 프로그램이고, 그 자바 프로그램으로 뭔가 키보드로부터 값이 들어오는 거, 모니터로 값이 나가는 거, 이 사이에는 뭐 단순하게 봤을 때 자바 응용 프로그램 있지만 운영체제랑도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입출력 자체가. 왜냐하면 모니터라는 놈하고 키보드라는 놈 자체가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됐죠? 그런 걸 사실 몰라도 우리는 어쨌든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프로그램으로 값을 입력받으셨고 그걸 모니터 출력한 거 해왔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배경하고 실제적으로 구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크게 다룰 거는 목적적으로 한다는 말이 우리는 어쨌든 키보드로 값 입력 받았고 그 다음에 모니터 출력하면 돼. 근데 그 외에 뭐가 있냐면 파일에서 값을 읽어 드릴 거고 값을 읽어 드린 거를 내 프로그램에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맞죠? 첫 번째로 그 입력이잖아. 파일 입력.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있던 파일에서 들러온 걸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키보드로 모니터에 친 거를 이건 콘솔 입출력을 한잖아. 그쵸? 네,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요. 키보드 입력으로. 그러면 모니터에 값이 들어올 거고 내 프로그램 상에서 그게 어떤 숫자가 있겠죠? 글자가 있거나 그걸 다시 파일에다가 쓰는 거 이거 파일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파일 입출력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네트워크 입출력이라고. 네트워크 그렇죠? 우리가 이제 TCP/IP라든지 HTTP 프로토콜 써서 웹 프로토콜 써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했다.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떤 두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다. 뭐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뭐 TCP든 HTTP든 어떻게 오겠죠? 그러면 네트워크 입력을 했고 내가 받는 게 입력일 거고 내 프로그램에서만 주어라면 내가 서버를 만들었다. 그러면 서버에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내한테 값을 주면 내가 받는 거잖아. 그렇죠? 내 입장에선 받는 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건 또 주어가 달라요. 그쪽에서는 보내는 거고 나는 받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내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입력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서버인데 내가 서버 제가 어떤 데이터를 날렸기 때문에 그때는 뭐 리퀘스트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뭐 모르겠고 일단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내한테 날랐어요. 채팅 프로그램 치시다. 그렇죠? 받았으니까 입력이고 나는 내 주어가 내일 때 내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는 거는 출력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주어가 바뀌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버 쪽으로 값을 보냈어요. 보내는 건 출력이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맞죠?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대답을. 그러면 그거는 지 입장에서는 입력인 거죠. 그렇죠? 입력과 출력은 주어와 관점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거는 네트워크 입출력이라는 거 있죠? 됐죠? 그럼 콘솔 입출력 있고 우리는 이미 해왔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파일 입출력 같은 거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트워크 입출력은 여기서는 테스트하기가 힘든 게 뭐 간단한 네트워크를 주고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커서 그 차후에 될 거고 그러면 오늘 할 거는 파일 입출력만 하면 되는 거네. 되게 간단하다. 그죠? 자 그런데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파일에다가 글 쓰고 요거 할 줄 알면 돼요. 그 목적지향적이라는 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뭐 그거 같으면 예제 하나 가지고 하면 끝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파일에서 글을 읽는데 파일에서 글을 읽어. 그런데 그 파일에 쓰여진 글자 있잖아요. 그렇죠? 글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써여져 있다. 근데 그 글자 구조가 그러니까 글자 구조의 종류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텍스트라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라는 타입이 있다. 텍스트는 우리가 글자로 읽어지는 거고 바이너리는 글자로 안 읽어집니다. 그러면 이 바이너리라는 거, 이진이라는 거랑 텍스트랑 그 두 개를 읽을 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내가 프로그램을 만든 입장이라면 바이너리로 읽는다. 다시 말해서 이진수죠. 그렇죠? 근데 바이너리는 이진수라고 안 하고 바이트 데이터라고 표현하잖아. 그렇죠? 이진은 비트잖아. 비트가 졸라 많으니까 8개씩 끊으면 바이트가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 바이트라는 말은 어쨌든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냐면 우리는 숫자다 문자다 했을 때 그냥 숫자로 예를 들면 쉽게 뭐 567이라는 숫자를 하나 내가 프로그램에 글을 쓸 거예요. 567. 567 숫자입니다. 숫자. 그럼 이거를 자료용으로 치면 인티저 잡아야 되잖아. 그렇죠? 567은 인티저잖아. 내가 인티저. 그럼 인티저라는 자바에서 변수로 잡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4바이트라는 걸 쓰잖아. 4바이트. 그렇죠? 4바이트고 또 생각해보면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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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니까 48, 32, 32비트고 그럼 이진수 32개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줄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진수 32개를 보내준다는 말은 우리는 527이라는 숫자 한 개만 눈으로 보이지만 이게 텍스트입니다. 그죠?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거를 32자리의 비트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서화된 거 32비트가 순서가 돼 있어요. 이렇게 1의 자리부터 32자리까지 32칼자리를 쫙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거 텍스트, 두 번째 바이너리, 같은 말로 바이트, 이진수라고는 표현 안 했죠. 결국은 이진수라는 말은 아까 바이트 데이터를 32비트로 바꾸고 바꾼다는 말이 똑같은 겁니다. 표현을 다르게 하면 바이트 데이터를 표현을 하면 바이트는 비트고 비트는 이진수고
바이너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바이트 데이터라는 말 많이 씁니다. 맞죠? 그리고 바이너리라는 거 딱 두 가지. 두 개 같은 겁니다. 지금. 뉘앙스 잘 이해하시고. 자, 그럼 바이너리라는 거, 바이트라는 거 같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통일할게요. 바이트라는 거 한 개랑 아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그렇죠? 글자에다가 숫자니까 또 헷갈리고 527이라는 바이트랑 527이라는 텍스트.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으면 텍스트입니다. 이거 527. 근데 이거를 바이트로 바꾸면 우리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이트라는 건 어떻게 봐? 000, 111, 0001 뭐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직 뭐 지금 다 이해하시려면 간만 좀 잡습니다. 간만. 지금 뭐라냐면 그럼 텍스트라는 거하고 바이너리라는 거하고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읽어 드릴 수 있으면 된다. 그걸 목표로 하는 거고.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 이거를 이제 좀 수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바이너리랑 바이트가 바이너리랑 텍스트 차이가 뭔가? 왜 귀찮게 두 개가 따로 있을까? 그죠? 왜 두 개가 따로 있으니까 내가 두 개를 따로 처리해 줘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바이너리랑 텍스트 두 종류가 있다면은 뭐 그거밖에 없느냐? 그렇죠? 읽어 드리는 거.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었을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거. 한글 문제, 한글. 한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글. 한글을 생각하기 전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527이라는 인티저 값을 바이트로 생각했다 맞죠? 그러면 글자를 맞죠? 프로그램에서 표현하는 방법 자바에서는 스트링으로 지금 다 퉁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바에서는. 하지만 더 하위 레벨로 내려가게 되면 스트링이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맞죠? 스트링이 기본 자료형처럼 돼 있지만 기본 자료형이 아니라 스트링이라는 클래스형 자료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트링이라는 클래스형 자료형이 객체형 자료형이 자바에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랑. 패키지 랑이라는 거 안에 그렇죠? lang 안에 우리는 그냥 기본 자료형처럼 쓰시면 돼요. 근데 물론 우리가 자바를 배우지만 우리는 뭐 전공이 자바를 배우고 있지만 다른 언어로 요즘은 파이썬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를 더 많이 쓰고 있기도 하죠. 양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실제적인 PC 어플리케이션에서는 C나 C++ 베이스를 또 아주 많이 쓰긴 합니다. C샵과 같은 거. 자, 그러면 거기에는 스트링이란 게 뭐 물론 윈도우 계열에서도 스트링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쪽에 종속적으로 돼 있겠죠. 다르다고 자바랑. 그게 이제 자바의 특색인 거고 스트링이란 거. 자, 뭔 말이냐니까 글자라는 거를 다루는 방법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더 고전적으로는 C 언어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요즘은 글자 다루는 것도 크게 어렵게 안 다루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이썬 같은 거에서는 원래 글자 같은 거를 입력받고 하는 게 사실 별것도 아니잖아.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글자를 입력하면 지가 그냥 프로그램에서 받으면 되는 거 같고 키보드 치면 이게 뭐 바이트가 어쩌고 텍스트가 어쩌고 막 이게 뭐 문자열 집합이 어떻고 막 인코딩 방식이 어떻게라면 막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그런 것들을 되게 줄이기 위해서 되게 편하게 그냥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맞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그 글자를 읽어가지고 뭔가 제어를 하고 저장을 하고 뭐 알고리즘을 시키는 게 문제니까. 하지만은 그게 실제 프로그램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겠죠. 하위 레벨로 내려가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공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 파일 입출력을 다루는 것들에 대한 좀 아카데믹하면서도 이론적인 거를 일단 다루긴 할 거고 그래도 내 말은 목적 지향적으로 가시라는 말이고 그죠? 목적 지향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문자를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거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나올 거냐 아스키 코드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아스키 코드 뭐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면 지금 정리할 겁니다. 오늘 맞죠? 다시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그래서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볼 거고
그리고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다루는 코드를 다시 말해서 어떤 글자를 부호화시키는 게 인코딩이다. 그렇죠? 그 부호화하는 방법 중에 그 부호화 기법인 아스키 코드 이외에 자바에서는 유니코드라는 걸 쓰기 때문에 유니코드가 어떤 건지 자세한 내용도 있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 친구한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오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코드를 이해했다면 우리가 어떤 글자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부호로 바꾸는 그 문자열 집합들의 종류, 유니코드 말고는 또 뭐가 있느냐? 일단 자바에서는 유니코드라고 해요. 근데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한글을 다루는. 예전에는 한글을 어떻게 다뤘는지, 유니코드가 없은 시절에는 한글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도 컴퓨터상에 한글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험하기엔 너무 옛날 일일 수 있는데 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글은 아주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게. 근데 한 30년 정도를 잡으면 여러분들 태어나기 되기 전에 그때는 컴퓨터에서 한글을 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 뭐 아버지 세대나 뭐 그때는 컴퓨터도 있긴 있었겠지만 졸라 빡셌어요 이게. 한 30년 전만 해도. 그리고 더 전에 40년 전 끊깁니까 이게? 웰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한글을 그럼 그전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멀티바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뭐 유니코드 멀티바이트 떠나가지고 막 총 막 나는 게 이거는 실무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귀찮게 복잡하게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 중에 뭐 EUC 빼기 KR 웹 같은 거나 하는 말 볼 거예요. EUC 다시 KR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는 거 UTF-8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세하게는 제가 다 못 다루는데 우리는 큰 흐름에서 그 관계가 뭔지 유니코드랑 UTF-4랑 뭘 의미하는 건지 그렇죠? 근데 그건 설명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오늘 할 거는 예제 안에서 관련된 거 그걸 먼저 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예전에는 예제를 먼저 상속하고 객체 지향할 때는 예제를 먼저 하나씩 자바 코드를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바 코드 돌리는 거는 나중에 테스트용으로 돌려볼 거고 그죠? PPT를 보고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념적인 게 좀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간단하게 근데 PPT를 보고 하면 실습 예제가 11개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소스 코드에 우리 실습 위주로 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컨셉슈얼한 거 아카데믹한 거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파일에서 읽어드리는 거 아는 거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린다, 텍스트 데이터를 읽어드린다, 읽는다. 그 다음에 내가 프로그램에서 키보드로 타이핑 친 게 눈에 보니까 텍스트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텍스트 데이터를 갖다가 파일에다가 저장을 한다. 그 저장하는 방식을 안녕하세요로 저장하든지 아니면 안녕하세요에 대한 바이트 형태로 저장을 하든지 그 저장하는 방법 그게 실제적인 거고 일단 설명이 좀 길어졌으니까 PPT 보고 수업을 바로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 잠깐만. PPT가 이렇게 켜져 있네. 내 얼굴이 나온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잠깐만. PPT였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편하게 일단 잘 들으시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니까 지금 하는 거는 뭐 우리는 물론 결과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편하게 감을 잡으시고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완벽하게 끝까지 다 한 다음에 통합해서 연결합니다. 맞죠? 개별적으로 하려면은 좀 이해가 헷갈릴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적인 게 많으니까 비슷한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 대등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걸 나중에 총합으로 보셔서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은. 그래서 용어 같은 것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체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하시고 스트림 자 기본적인 개념으로 스트리밍 하면은 우리가 뭐 요즘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볼 때 스트리밍이라고 하잖아요. 실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스트림이라는 뜻은 그림으로 딱 보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가
줄 서서 오는 것들 있죠. 줄 서서. 그러면 내가 입력하는 거니까 내가 입력한 거는 여기 1, 2, 3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먼저 들어간 놈들의 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먼저 친 것들이 먼저 갈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로 보면 여기 첫 번째 놈, 두 번째 놈, 세 번째 놈 될 거고. 자, 여기 왜 이진수로 표현했습니까? 그럼 이진수 표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A라는 글자를 표현했다. 컴퓨터에서는 A라는 글자를 다루는 거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통신으로 결국은 저기 지금 말하는 거는 뭐 파일에서 글자를 들고 가는데 데이터는 결국은 로우 레벨은 이진수 형태고 그 이진수가 8개 묶으면 바이트가 되는 거고 그 바이트를 어떻게 또 바꿔야지 글자가 되잖아. 그렇죠? 그 문자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스트림이라는 거, 스트림은 줄 서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줄 서서. 로우 레벨에서는 바이트 단위로 쭉쭉 가는 거고, 그렇죠? 그 입력, 출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력은 키보드 요 그림을 보시면 되고 키보드 우리가 S랑 1이라는 S라는 글자와 1이라는 숫자라는 걸 하나 넣었을 때 뭐 이렇게 지가 알아서 바뀐다는 거고 그게 입력 스트림 요게 입력 스트림입니다. 이거 제목입니다. 제목 이 전부 다 말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입력해서 들어갈 거고 그쵸?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자바 프로그램으로 인마 입장에서 그죠? 주어를 인마로 잡으면 내가 인마로부터 뭔가를 받는 거잖아. 그쵸? 받는 거고. 그럼 내가 요 주어예요. 그러면 내가 모니터한테로 뭔가를 줄 거고. 그쵸? 모니터로 보낼 때는 이렇게 줄 서서 1, 2, 3, 4 같은 겁니다. 또 5, 6, 7, 8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쵸? 노란색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그냥 중간 제목 적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시퀀스 영어도 좀 나오니까 순차적 시퀀스라는 표현 씁니다. 시퀀스 순서대로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스트림은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키보드는 있고 내 프로그램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표현입니까? 소프트적인 표현입니다. API가 되겠죠. 자바에서는. 키보드는 물리적인 거고 프로그램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메모리상에서 돌아가는 어떤 파일로 된 걸 거냐. 그 사이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스트림 그런 걸 말하는 됐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림의 양 끝에 입출력 장치, 입력 장치 키보드, 출력 장치 모니터, 그리고 자바 응용 프로그램 두 개 연결하는 거라니까 그쵸? 입력 장치랑 자바 응용 프로그램 연결하든지 출력 장치를 연결하든지. 자,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트림은 단방향이다. 한쪽 방향으로만 갑니다. 두 개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뭐 네트워크나 데이터 통신 비용 뭐 이중통신 무슨 통신 그런 거 우리는 전 상관없어서 되게 단순합니다. 맞죠? 그냥 단방향입니다.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하냐? 인풋, 아웃풋 두 개가 따로 있는 겁니다. 맞죠? 입력하고 아웃풋하고 두 개 구현해 주시면 돼요.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 맞죠? 동시에 하는 스트림은 없다. 자, 입출력 스트림의 기본적인 단위 바이트다. 결국은 바이트는 8비트잖아. 그렇죠? 컴퓨터에서는 최소 단위로 비트로 안 쓰고 원래 바이트로 표현하잖아. 그렇죠? 바이트로. 바이트가 원래 비트니까. 근데 우리는 다 표기할 때 바이트 단위 정도로 하자. 비트는 너무 작기 때문에 맞죠? 양이 너무 많잖아요. 8개 하면. 32비트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다룰 때는 바이트라는 개념으로 같은 거긴 하지만 바이트 단위입니다. 맞죠? 묶음. 자, 그 다음에 바이트로 나눈 거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나오는 게 요거 잘 생각하시면 1번 바이트 2번 문자 다른 겁니다. 이렇게 바이트라는 거랑 문자라는 거랑 자 바이트는 영어로 하면 바이트고 문자는 영어로 하면 뭐 텍스트라는 표현도 쓰는데 텍스트는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텍스트 데이터 아니야 바이트 데이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는 뭐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 바이트는 못 읽는 거 이거는 다른 말로 바이트라고도 하지만 바이너리까지 표현한다고 했죠. 바이너리는 이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일 입출력을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 번이라도 다뤄보셨다면 뭐 C 언어라든지 C++, 파이썬이라든지 바이너리를 읽는 거와 텍스트를 읽는 거는 다르다. 그러면 텍스트는 눈에 보이는 거 우리는 주로 이런 걸로 연습을 많이 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바이너리가 여러분들한테는 더 많이 쓰여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는 그림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같은 거는 바이너리입니다. 맞죠? 뭔 말이냐니까 그거 뭐 우리가 읽으려고 메모장에서 읽어보면 안 읽습니다. 맞죠? 아니 읽어는 지겠지. 이상하게 막 글자가 깨져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능이 바이너리가 좀 더 좋죠. 이게. 왜 성능이 바이너리가 좋냐면 텍스트보다 이게 텍스트는 안녕이라는 글자를 메모장에 쓰면 메모장에 그 안녕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글이. 이거는 인간 친화적인 거죠. 내한테는 편하죠. 안녕이라는 글자가 보이니까. 맞죠? 그러면 컴퓨터는 안녕이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느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거는 0과 1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죠? 저 극단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행위도 나는 한글을 아니면 영어를 읽을 거고 나는 랭귀지를 뭐 영어라고 합시다. 맞죠? 영어. 영어를 쓰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니까 뭐 스페인어도 있겠지만 뭐 영어, 한글 그렇게 쓴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먹는 언어로 바꿔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컴파일이라는 걸 쓰고 그 도구를 프로그램 랭귀지 자바라고 하잖아요. 자바 언어. 그럼 어쨌든 성능이 좋은 거는 이 자바 언어의 성능도 어떤 거냐 사람에 가까우느냐 컴퓨터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자바 언어의 성능도 결정이 나는 겁니다. 맞죠? 우리한테 자바가 졸라 편하다라는 말은 편한 게 좋긴 한데 컴퓨터에 친화적이보다 사람보다 친하잖아. 그렇죠? 성능에서는 딸릴 수 있다는 거. 성능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자바가. 자 그러면 어쨌든 간단한 컨셉으로 요 0과 1 다른 말로 또 이진수지만 어셈블리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하잖아.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가까운 게 성능이 좋을 거고 안녕에 가까운 게 성능이 나쁘다. 다시 정리하면 텍스트라는 거는 안녕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성능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 느낌적인 느낌으로라도. 근데 바이너리는 0101로 표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 눈에는 이거를 여면 0101로 안 보여요. 뭐 이상 글자 깨져갖고 이상하게 나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림 파일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편집 한번 눌러보세요. 메모장에서 열어보시면. 한글 같은 거에서 졸라 다 깨져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바이너리를 쓰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결론 지으면 JPG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이나 한글 파일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로 적혀 있잖아. 그죠? PPT 파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있다는 거면 나중에 계속 중복돼서 나올 건데 가물이키시고 일단 바이트 스트림, 문자 스트림이란 게 있고 스트림이라는 뜻은 줄을 서갖고 밀려 들어온다라는 걸 느낌 오시고 바이트는 바이트 그쵸? 그 다음에 문자 스트림은 문자 요건 졸라 간단해요. 뭐냐면 자바라는 글자를 내가 보냈잖아. 그쵸? 글자 4개가 올 겁니다. 맞죠? 글자 4개. J-A-B-A 이렇게. 얼마나 쉬워요. 그쵸? J-A-B-A. 바이트 같으면 그렇게 어떻게 옵니까? 바이트는 8비트일 거잖아. 그쵸? 8비트 단위로 끊어서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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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이렇게 올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바이트는 기본이 단위가 1바이트, 2바이트 할 거고 1이고 1. 자, 문자는 JAVA 그럼 J라는 거 하나, A라는 거 하나, V라는 거 하나, A라는 거 하나 올 건데 요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2바이트가 된다. 2바이트. 그죠? 자바에서는 글자를 다루기 위해서 2바이트를 쓴다. 그리고 이거를 유니코드라고 표현을 했다. 그죠? 유니코드.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거는 저 앞에서 수업할 때 나온 건데 유니코드는 컴퓨터가 글자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유니코드 잠시만요. 아스키 코드 하나. 이거 오랜만에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건 내가 또 설명하려니까 중복되는 것 같긴 한데 화면을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는 혹시 앞에 녹화 강의를 아주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건 다 아시겠죠? 잠깐만 그러면 전공자 우리 과가 아닌 분한테 내가 혹시나 복습을 위해서 우리 과 장용석 한번 아스키 코드 모르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아스키 코드 설명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게. 우리 과가 아니기 잘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예. 아스키 코드 대충은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잠깐만 그럼 좀 이따가 김대광님 한번 해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아스키 코드. 제가 이거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내가 가르쳐 줬는데 이거 내 수업에 한 건데 제일 앞에 아스키 코드. 안 보셨네. 보셔야 됩니다. 맞죠?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녹화 강의에. 배운 적이 없다니. 지금 복습하는 거라니까. 그죠? 처음 아닙니다. 이거. 근데 뭐 녹화 강의다 보니까 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문자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강의록에 저 1, 2, 3, 4 안에 있을 겁니다. 이게. 연산자 나오고 할 때. 자료형 나올 때 나오고 자료형. 자 그럼 우리는 누가 한번 해봅니까? 소연이가 한번 해볼까? 소연이가? 기억이 안 나면 복습을 해야 돼서 그래 지금. 아스키 코드는 음? 영어랑 특수 문자를 컴퓨터가 이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어랑 특수 문자를 숫자에 하나하나씩 연결해서 어허. 그 영어랑 특수 문자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 표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완벽한데 요거 이제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요거는 제가 보연 설명했던 내용은 정확해요. 근데 이게 좀 이게 처음 들으신 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간단하게 하면 여기 표가 하나 있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진수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0101밖에 못 다뤄요. 근본적으로는 걔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기를 통한다 안 통한다 요 신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날로그 헤르츠까지 갈 거고 그거를 0101로 디지털로 바꾸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123이라는 만약에 숫자를 갖다가 컴퓨터한테 하면 이 컴퓨터는 123을 1100012 뭐 이런 걸로 바꿀 거 아니야. 그죠? 이진수로. 숫자는 123이라는 10진수를 이진수로 컴퓨터가 바꾸면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C라는 글자를 컴퓨터한테 이진수로 바꾸라면 컴퓨터는 뻥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C라는 글자를 사람은 C라고 했는데 컴퓨터는 숫자는 어떻게든 처리해 주겠는데 C라는 거는 못 바꾸니까. 그래서 컴퓨터랑 사람하고 약속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아니, 글자를 갖다가 이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진수로는 자릿수가 너무 많으니까 16진수 표현했다. 그쵸? 이진수 자리 4개를 표현해. 2의 4승이잖아. 16진수. 컴퓨터는 요 16진수에 해당하는 요 16진수를 뭘로 보냐면 뭐 16진수 두 자리입니다. 0x 00이면 그럼 총 4자리 4자리니까 총 8개의 비트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들어 11110011 뭐 이렇게 맞죠? 컴퓨터는 16진수 이진수라 생각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글자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 문자라고 적혀 있는데 오른쪽 걸 왼쪽 건 좀 헷갈릴게요. A, B, C, D 같은 거 이런 문자를 갖다가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컴퓨터는 지가 다룰 수 있는 게 16진수밖에 없어. 문자와 이거.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문자하고 컴퓨터는 이진수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요 A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 A는 97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A는 97, B 98. 그러면 내가 A 하면은 도표에서 딱 표를 보고 A 하면 97이라는 숫자라고 약속을 했고 97이라는 게 아스키 코드지. 아스키 코드. A라는 글자를 부호한 겁니다. 부호가. 근데 무슨 관계 97이 97이라는 범수는 이진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11001 이런 게 그런 걸로 부호가 되는 겁니다. 그럼 97을 이진수로 바꾸면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진수로 표현된 요 97, 98, 99가 아스키 코드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목적은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글자를 표현한다 해서 A, B, C, D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글자가 두 개가 따로 있는 거고 자 정확하게는 아스키 코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란 약자인데 키보드에 있는 거 있죠? 127개의 글자 여기 127개잖아 그렇죠? 이건 그냥 남바링입니다. 127개에 대한 문자들인데 특수 문자들도 있고 더 헷갈리는 건 제어 문자들도 있더라.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아스키 코드고 자바에서는 아스키 코드가 아니라 유니코드를 씁니다. 유니코드. 그죠? 자, 그러면 세윤이가 왜 유니코드를 쓰는지 간단하게. 이거 내가 설명을 예전에 강의에서 했는데 기억이 나면 한번 아니면 상식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왜 유니코드를 썼습니까? 뭐 기억이 안 나면 이제 그 기본기로 하시고 우리 전공 뭐라도 뭐 틀려도 되니까 그렇죠. 그냥 아스키 코드가 그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범위가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유니코드로 이제 더 넓혀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개만 들어주면 표현 범위가 작다, 글자 수가 작다. 예를 뭐 간단하게만 들어주면 일단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얘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이론적으로만 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설명을 했는데 예를 못 든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 표현 범위가 작다는 거는 127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글자를 졸라 중요한 게 뭐냐면 좋아요. A, B, C, D 대문자, 소문자 더하기 빼기 뭐 숫자에 해당하는 글자도 다 해당한단 말이야. 졸라 간단히 한글 어떻게 표현할 건데 한글. 한글은 글자 아니니 한글은? 뭐 한글 어디 뭐 죽어야 되나 이렇게. 뭐 다른 나라 언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치?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의 A가 아메리칸 스탠다드예요. 양키들이 쓰는 거. 양키라면 좀 비하 표현인가? 어쨌든 뭐. 아메리칸이니까 이 알파벳 위주로 표현이 졸라 잘 돼요. 그쵸? 아스키 코드. 근데 이게 또 보면 뭐 러시아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뭐 프랑스어 독일어 보면 독일어도 보면 알파벳 중에서 좀 이상하게 해서 A의 위에 점 찍고 뭐 이상한 게 좀 있단 말이야. 알파벳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기본적인 알파벳에서 그쵸? 여긴 독일어도 사실은 독일어도 완벽하게 표현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글자가 있다니까. 그쵸? 좀 특수한 글자들 있잖아요. 그쵸? 이건 완전 영어 알파벳이고 독일어 알파벳은 다 안 돼. 그러면 독일어 알파벳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가나다라마바사, 기억연디크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세윤이가 한 개만 더 유니코드는 몇 글자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몇 글자? 아스키 코드는 127개까지 합니다. 왜 127개냐면 7비트 2에 7승하면 128 나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유니코드 몇 글자까지? 256이었나? 두 배? 모르겠습니다. 256. 까먹었습니다. 그렇죠. 현우 몇 개? 김현우 한번 몇 개? 유니코드 몇 글자? 1024인 것 같습니다. 1024. 그럴 수 있습니다. 맞죠? 근우 몇 개? 겐또 한번 때려봅시다. 글자가 1024 나왔으면 1024 글자. 1024는 2의 10승입니다. 몇 글자까지? 65,536 아니면 32,768인 것 같네. 65,000. 65,000이니까 65,000은 2의 16승이고 2바이트고 맞죠? 근우가 맞췄음. 근우가. 근데 뭐 32,000, 65,000 그건 좀 헷갈리는데 이거 경우의 수니까 32,000은 음의 표현, 양의 표현할 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65,000개가 왜 나오냐면 이게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릇의 크기. 그릇의 크기는 컴퓨터에서는 무조건 바이트로 표현을 해요. 바이트로. 그 바이트는 결국 또 쪼개면 비트겠지. 그죠? 비트 8개가 한 바이트잖아. 그쵸? 아스키 코드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 되냐면 좀 이상해. 왜냐하면 아스키 코드는
1바이트도 아니에요. 아스키 코드는. 1바이트도 아니고 1바이트는 다시 말해서 8비트인데 인마는 1바이트에서 한 개 모자란 거 뭐냐면 나누기 2를 했어요. 이렇게. 8비트가 아니라 1바이트가 아니라 8비트가 아니라 7비트를 쓰게 했어요. 지네들이 약속을 그렇게 해서 7비트. 그럼 7비트란 건 2의 7승이잖아요. 그렇죠? 2의 7승과 2의 8승의 차이는 2로 나눠주면 돼. 2의 8승은 256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256인데 그 256의 절반은 2의 7승이고 127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지네들이 약속을 그렇게 한 걸 내보고 짜라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한 애들이 127로 하기로 했다고 7비트로 쓰고 그쵸? 한 비트는 저가 한번 딴 데 쓰려고 했겠죠. 뭔가 비트 하나가. 그래서 7비트를 쓰니까 거기서 127까지의 숫자를 담을 수 있고 1부터 127까지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하기로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하기로 약속을 하지 2바이트. 2바이트가 말은 2의 8승, 2의 8승. 붙이면 2의 16승이란 말이었죠. 2의 16승을 향기를 두드려 보면 6만 5천이 난단 말이야. 근데 아까 그처럼 헷갈릴 수 있는 게 인마도 256을 절반으로 했으니까 교수님 소리가 6만 5천인데 그치. 흑수 유출을 잘 추론을 한 거죠. 맞죠? 3만 2천 생각한 게 그거 아닌가? 절반 자른 게.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추론을 잘한 겁니다. 앞에 걸 보고. 물론 이제 그건 상관은 없었지만은 인마는 이상한 변태같이 7비트를 써서 127이 나온 거고 유니코드는 그냥 2의 8, 2의 8, 2의 16, 6만 5천. 그럼 6만 5천이라는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아직도 6만 5천이 그거지만 숫자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숫자로 쫙 번호링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배열이라고 치면 배열의 인덱스를 주면 0에서부터 6만 5천까지 맞죠? 마지막에 칸값 빠지고 숫자를 다 매겨줄 수 있는 거죠. 그 숫자가 칸이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6만 5천 개. 그럼 숫자를 1, 2, 3, 4, 5, 6, 7, 8부터 6만 5천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 한 개 한 개에다가 뭐냐면 우리가 문자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색깔로 칠해진 거. 색깔로 칠해진 거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숫자 1부터 6만 5천까지 숫자와 이 A, B, C, D 연결해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6만 5천이니까 43,274번에는 뭐 러시아 글자 G에 해당하는 걸 넣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렇게. 예를 들면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24,323이라는 데는 중국어 하늘천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표. 이 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유니코드라는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 유니코드에서 뭐 하냐면 그러면 아스키 코드가 표현 범위가 작기 때문에 유니코드가 나온 거고 그 유니코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한글도 표현할 수 있고 독어도 표현할 수 있고 세계 각국의 문자 열들을 갖다가 다룰 수가 있더라. 열들. 그 문자 열들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모르면 이야기 안 됩니다. 상적으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 그렇죠? A, B, C, D. 그리고 A, B, C, D, E는 문자라고 했다고 쉽게 이야기할 때 키보드에 있는 글자라고도 내가 여러 번째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A, B, C, D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A, B, C, D 대문자, 소문자, 숫자 뭐 모아놓은 거. 이건 코드 표긴 한데 이런 문자를 모아놓은 것들을 갖다가 문자 집합이라는 표현이 또 나온다고. 문자 집합. 그러니까 유니코드 표 말고도 또 다른 표들이 막 존재한다는 거. 이걸 변형을 해서 그렇죠? 그 변형하는데 구성 요소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 거는 이 문자들을 갖다가 문자 개별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다 묶음으로 좀 묶어 놓은 것들을 문자 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자 집합. 차이점은 아스키 코드에서는 97을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는 또 안 나와. 그렇죠? 아니다. A는 65죠. 65. 대문자 A는 65를 쓰고 소문자 A는 97로 쓰지만 다른 문자열 집합에서는 이걸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변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스키 코드는 유니코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유니코드는 유니코드고 아스키 코드는 아스키 코드인데 유니코드는 6만 5천까지 표현하지만 1번부터 127번 번호는 아스키 코드가 그렇습니다. 유니코드로. 알겠죠?
유니코드나 아스키 코드나 지금 앞대가리는 똑같다고 그쵸? 127까지는. 유니코드도 당연히 아스키 코드를 지원하고 128번부터 65,000 끝번호까지 더 많이 쓴다. 됐죠? 됐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지겨울 수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오늘 결국 할 게 글자 읽어드려 갖고 하는 건데 123이라는 숫자를 읽는 것도 컴퓨터에서는 스트림으로 읽는다는 거고 글자로 읽어드리는 글자로. 근데 그게 글자냐 바이트냐 이 말이라고. 그렇죠? 우린 지금 잠깐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인티저로 127을 할 건지 플롯으로 127.0으로 받을 건지 이걸 고민했다면 이제는 차원이 다르게 키보드로 입력받는 거는 글자냐 바이트냐 두 가지고 그리고 읽어드릴 때는 스트림 형태로 한 개씩 들어올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다들 쉬고 보시죠. 자,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간을 좀 문자를 중요하기 때문에 유니코드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선입, 선출 먼저 들어간 놈이 먼저 나온다. 전공에서는 이걸 Q라고 하는 거고 아까 1, 2, 3, 4, 5 했잖아. 그쵸? 1, 2, 3, 4, 5 순서로 어떤 게 들어갔다면 1번부터 2번부터 3번부터 들어가는 게 내가 키보드로 입력할 때 1, 2, 3, 4, 5 순서로 HELLO 헬로우를 쳤으면 H, E, L, L, O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된다. 맞죠? 선입, 선출 순서대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뭐 이거는 우리 전공자들은 좀 쉽게 이해하실 거고 Q에 관한 겁니다. Q. 됐죠? 자, 스트림의 종류. 스트림은 조금 전에 스트림에 관한 거를 이야기를 했고 그럼 자바에서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스트림에는 뭐가 있느냐 했잖아. 바이트라는 거, 문자라는 거. 그 뒤에 스트림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자 표현하는 유니코드에 대해서 더 심세하게 본 거고. 자, 바이트 스트림, 문자 스트림.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관점에서 다시 보면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글자를 다룰 때는 자,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자바에서 우리 코딩할 때 자바에서 글자는 어떻게 하냐면 스트링이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거다. 그렇죠? 스트링이 변수에 넣어서 우리는 별 고민 없이 썼어요. 글자는 여기 넣었으면 됐고. 자, 그런데 스트링 말고는 뭐가 있냐면 이건 기본 재령은 아니잖아.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 CHAR 캐릭터라는 게 있습니다. 저 캐릭터. 자, 캐릭터는 특징이 한 글자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한 글자. 그래서 이걸 문자라고 하잖아. 한 글자를 문자. 그죠? 반면에 스트링은 여러 글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글자, 쌍따옴편에 여러 글자. 그래서 이거를 문자 배열이라고 해서 문자 배열, 줄여서 문자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문자열. 됐죠? 자, 문자열을 쓰고 그 다음에 스트링이랑 캐릭터랑 그러면 캐릭터는 한 글자밖에 안 되니까 난 여러 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캐릭터를 문자 하나밖에 안 됩니까?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 문자 배열을 만들면 되죠. 그러면 차르 배열로 하면 문자를 여러 개,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다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문자 스트림에 관련된 거는 연마랑 스트링이란 놈하고 자, 차르란 놈하고 이 안에다가 자,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한 글자 여러 글자고 한 글자 여러 글자고 차르 배열도 여러 글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불편하니까 문자 배열 다루려면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놈을 주로 쓴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두 개는 같은 걸로 묶습니다. 이렇게 스트링.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안녕이라는 두 글자를 스트링에 넣었다. 그리고 안녕이라는 두 글자를 차르라는 배열에 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한 거는 안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녕이라는 게 유니코드가 돼갖고 전마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유니코드가. 아니 우리는 안녕이라는 글자를 스트링에 넣었지만 컴퓨터는 스트링 안에 있는 거를 꺼낼 때는 스트링은 크기가 캐릭터부터 합시다. 캐릭터는 한 개일 때 2바이트입니다. 캐릭터는 한 개 2바이트. 자바에서는
캐릭터 한 개는 2바이트야. 그러면 내가 캐릭터 배열 2칸을 만들었다. 그럼 2바이트짜리가 2개니까 4바이트가 되겠죠? 아마 그걸 떠나서 캐릭터는 2바이트짜리다. 그러면 스트링은 어떻게 됩니까? 스트링의 크기는 쌍따옴편에다가 내가 안녕을 넣었잖아. 그렇죠? 안녕. 단순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요거 한 글자가 2바이트고 요거 한 글자가 2바이트란 말이에요. 그럼 스트링 요 크기는 메모리 잡힐 때 4바이트로 잡힌다는 겁니다. 맞죠? 물론 뒤에 캐리 리턴 라인 피드라든지 아니면 공백 문자라서 1바이트짜리 넣어서 총 5개가 들어가고도 합니다. 맞죠? 5개. 그걸 떠나서 단순하게 봅시다. 정확하게 스트링은 2글자를 내가 넣었으니까 이 스트링 변수 스트링 A는 안녕이라고 했다 칩시다. 맞죠? 그럼 A라는 변수의 크기는 4바이트라고. 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어차피 요거 하나면 다 끝나 이렇게. 그러면 안이라는 글자와 0이라는 글자를 A라는 거에 담을 때 우리는 요것만 담지만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메모리 공간 4개를 잡아가지고 바이트로 봤을 때 바이트 크기입니다. 맞죠? 바이트 크기로. 여기에 안이라는 글자를 넣고 여기 0이라는 글자를 넣을 거예요. 왜 1바이트, 2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그러면 안이라는 글자는 컴퓨터에서 못 다룬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유니코드 63,256번 이렇게 61,000 대충 4만으로 할까 41,256번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겠죠. 요 41,256도 우리가 보는 10진수고 그죠? 이걸 이진수로 바꾸면 000, 110, 000 16개의 이진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거랑 자, 이렇게 그게 들어가는 거랑 자, 이거 말고 대치돼서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지금 문자 스트림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이트라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텍스트와 반대대로. 그렇죠? 바이트. 자, 바이트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바이트는 여기 봅니다. 스트링과 차르에만 스트링과 차르. 자바 자료형에 보면 바이트라는 놈 있죠? 자료형 중에 기본 자료형 중에 이 새끼 언제 쓰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써본 적도 없어요. 바이트란 자료형이 하나 있다고. 바이트의 자료형의 크기는 일단 1바이트고 이거는 바이트라는 건 자료형 말하는 거예요. int a 하는 것처럼 바이트 b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바이트 b. 자, b의 크기는 1바이트입니다. b의 크기. 그래서 내가 쓴 겁니다. 바이트형 자료 b를 만들었는데 b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1. int a 했을 때 a는 4라는 거 알잖아. 인티저는 4바이트 크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바이트 b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우리가 안녕이란 2글자는 어떻게 되냐면 4개잖아. 그렇죠? 스트링으로 했을 때는 그냥 써주시면 되고 캐릭터 배열로 했을 때면 차르 2 해줬으면 차르 2. 차르 하나가 2개의 크기니까 2바이트짜리 2개에서 사고 그럼 바이트로 만약에 저걸 표현하자면 바이트 어레이 4로 만들어야겠지. 이렇게 바이트 어레이 4. 좀 헷갈립니까? 차르 어레이 2개로 안녕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쓰는 거고 배열도 안 쓰겠다면 스트링에 집어넣는 거고 스트링으로 안녕을 넣거나 차르 어레이 2로 안녕을 넣거나 했지만 이거는 자바에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요거 바이트도 자바에서 쓰는데 자료형이 바이트잖아. 그럼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4칸에다가 안녕을 넣을 때 요렇게 4개 넣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트형으로. 그러면 이거 2개가 차이가 나는 거지. 뭐냐면 인마는 어떻게든 요 안녕이란 글자를 한 글자 여기 2개 넣고 여기 2개 넣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고 우리는 만들 때 바이트 어레이란 걸로 4칸을 잡아놓고 여기에다가 결국은 이거는 이진수 32개짜리가 되는 거죠. 바이트 데이터 형태로 바꿔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해하는 건 자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바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바이트 4랑 캐릭터 2랑 일단 자바만 봐도 다르잖아. 이건 2칸짜리 배열이건 4칸짜리 배열이잖아. 그렇죠? 크기도 달라요. 크기도 달라. 물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머리가 있으니까 차르가 한 개가 2개짜리니까 2개를 넣어도 총 4개가 들어가고 4개가 들어간다는 건 알아. 그렇죠? 하지만 이 안에 차르 2개 쓰여진 거랑 바이트 4개 쓰여진 거랑 이진수로 봤을 때
32개짜리로 똑같은데 이진수의 형태는 다르게 나올 거라고. 다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 글자 전에 숫자로 먼저 해볼게. 아스키 코드 전에, 유니코드 전에. 인트로, 그쵸? 인트 A에다가 칸이 좀 안 맞는데 123을 넣었어요. 123. 너무 쉽나? 인트로 이거 너무 기니까 한 개만 합시다. 8을 넣었다 14. 8. 좀 7로 합시다. 7. 7로 하면 int a라는 변수에 7을 넣었어요. 7. 7 넣었습니다. 그렇죠? 자, int에 7을 넣었으면 이 7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이진수라는 개념으로 굳이 우리가 컴퓨터라 생각하고 계산을 해 봅시다. 자, 7이라는 건 1, 0, 0, 1.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아니네. 잠깐 7은 어떻게 됩니까? 7은 여기 아니네. 죄송합니다. 1, 1, 1이네. 그쵸? 4, 2, 1, 8이니까 0. 이진수로 치면 000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쵸?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인티저 a라는 거를 내가 7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변환해 보니까 요 4칸만 있어도 되더라는 거죠. 그쵸? 비트가 4개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있냐면 8칸짜리 한 개 있고 또 8칸짜리 한 개 있고 8칸짜리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8칸짜리 중에 절반에서도 0, 1, 1, 1 요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0, 8개 전부 0, 0 전부 0만 해도 전부 0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이진수를 읽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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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마지막에 0, 1, 1, 1만 하면은 요것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32비트 중에 요 4칸만 있더라도 7이라는 숫자는 표현된다고. 그렇죠? 물론 뭐 우리가 여기서 42억 2,500 뭐 이런 걸 표현했다. 이러면 앞에가 1111111 뭐 해서 다 쓰겠죠. 32자리를. 그죠? 그러면 사실은 생각해 보면 7이라는 숫자 한 개를 인티저라는 변수에 넣기에는 졸라 아까운 거예요. 맞죠? 앞에 전부 0000으로 채우는데. 하지만 어떤 수가 42억까지 담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걸 위해서 작은 수 담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앞에가 다 비어 있는 거고. 비어 있다기보다 0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0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인티저 a에다가 7을 넣은 거고, 그러면 바이트라는 놈에다가 바이트, 그쵸? 바이트라는 변수 b, 맞아? 바이트라는 거 b, 아까 인티저의 그 b에다가 7을 들어갔다, 그쵸? 7이 들어갑니다, 맞죠? 바이트라는 변수는 8칸짜리입니다. 맞죠? 8칸짜리. 마찬가지로 7은 여기다가 0, 1, 1,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뭐 한 칸짜리. 뭐 그 앞에는 당연히 또 뭐 0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이 4칸.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int a하고 7 들어간 거랑 이거랑 자, 우리는 그러면 7로 표현했을 때 둘 다 똑같은 건데 인마는 32칸이고 인마는 8개다 라고 했겠지만 그죠? 뭐 크기의 차이로만 볼 수 있을까? 크기 8개 쓰고 근데 낭비가 적으니까 우리는 7 쓰자. 뭐 그 전에 쇼트란 거는 65,000개까지 있으니까 쇼트에도 7은 들어가니까 가능하니까 쓰자. 16개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가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스트링이라는 놈이 나온 거예요. 스트링. 그죠? 스트링. 그래서 스트링 요거 하기 전에 그러면 자, 뭐가 문제냐면 요거는 4칸짜리고 인티저 4칸짜리고 요거는 1칸짜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환을 할 때 인티저란 놈은 문제가 뭐냐면 자바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바에서 쓰는 거. 인티저는 자바에서만 씁니다. 근데 내가 어디에 파일에다가 쓴다든지 네트워크로 줄 때는 아까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티저를 바이트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뭘 바꿉니까? 인티저 타입을 바이트로 바꿀 거라고. 근데 인티저는 4칸짜리니까 바이트로 바꿀 때는 B4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4칸짜리로. 그러니까 원래 바이트는 요거 8개짜리 1개만 있었으면 됐는데 내가 인티저를 바꿨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요 8칸짜리 3개를 또 붙여줘야 돼. 아, 이게 뭐냐면 바이트 4짜리로 B 만든다고. 이렇게 B. 이렇게. 그러면 B라는 거에 인덱스 0번, B라는 거에 인덱스 1번, B라는 거에 인덱스 2번, B라는 거에 인덱스 3번. 이렇게. 그렇죠? 왜 이렇게 바꿉니까? 뭐 그지같이 여기 원래 없는 거 그냥 요걸로 하면, 지금 바꾸는 거라니까. 우리가 인트에서 칠을 했지만, 그쵸? 1개짜리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4바이트짜리죠, 인트는. 그러니까 이거에 깔을 딱 맞추기 위해서 4바이트짜리 배열로 바꿔줘서 보내주는 거지, 이렇게. 그죠? 반대로 스트림이 날라온다고 했을 때, 다른 놈이 뭔가 데이터를 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C 언어가 줄 수도 있고, 뭐, 자바가 준다 해도 네트워크로 날릴 때는 바이트로 쭉 날라올게, 이진수로, 그쵸? 그럼 이진수의 길이라는 게 인티저니까 전만 어쨌든 4칸짜리를 4개의 바이트 배열로 바꿔서 보냈겠지, 그쵸? 요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존재하냐면, 바이트 4로 만드는 게 스트림에서 바이트 스트림 말하는 거죠, 바이트 스트림.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나간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많이 포괄적인 게 일단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말하는 거고,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약속인데 조금 추상적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패킷이라고 하잖아. 패킷. 그러면 마지막 예를 한 개 들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나이라는 거, age라는 거랑 자바에서 age라는 거, int age 하나, 그 다음에 플롯 height key라는 거 하나, 그렇죠? 개인정보에 대해서 뭐 22에다가 175다, 뭐 이렇게, 그렇죠? 175.2다 플롯이니까. 자, height라는 놈하고 age라는 놈 써. 그러면 우리는 이게 4바이트라는 걸 알잖아, 그쵸? 그리고 뭐 한 개만 더 합시다. 한 개 더 필요하니까. 여기에 이름은 여기 스트링에다가 name이란 걸 줬어요. name. 그리고 이름을 3글자만 쓰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홍길동을 썼어요. 홍길동. 자, 3글자니까 한 글자는 2바이트씩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유니코드니까 스트링도.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 크기는 6이 되겠죠. 2 곱하기 3, 6, 4, 4. 그럼 총 얼마냐면 14개의 크기로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자바를 말한 거예요. 자바잖아. 자, 이거를 내가 네트워크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바이트로 바꿔서 스트리밍으로 바이트 스트리밍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14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바이트 C의 14 크기를 해가지고 이 배열에다가 이거를 바이트로 다 바꿔서 집어넣을 거예요. 6개의 스트링을 갖다가 바이트 6개짜리를 바꾸고, 인티저 4개짜리를 바이트 4개로 바꾸고, 그 플롯 4개짜리를 바이트 4개짜리를 바꾸고, 그러면 총 14칸짜리 바이트 기준으로 14칸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저쪽으로 뭐 네트워크로 뭔가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C 언어든지 파이썬인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럼 14개짜리 바이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14개의 바이트라고 하지만 이게 8비트 14개를 받은 거지. 그럼 받은 쪽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그때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겁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게 단순하게 앞에 6개, 중간에 4개, 뒤에 4개, 6바이트, 4바이트, 644 형태로 바이트를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받는 놈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C 언어 쪽에서 받는다고 칩시다. 네트워크로 가서. C 언어 네트워크에서
내가 14개를 던질 건데 앞에 6개는 스트링이고 뒤에 4개는 인트고 중간에 4개는 인트고 마지막 4개는 플롯이다. 그거를 네가 6개, 4개, 4개씩 쪼개서 내가 이거 14개를 보내주면 6개, 4개, 4개씩 쪼개서 요만은 네가 이 바이트 6개는 네가 스트링으로 바꾸시고 중간에 바이트 4개는 인트로 바꿔봐. 일단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인트로 바꿔봐. 그러면 내가 뭘 보냈는지 네가 알게 될 거야. 그쵸? 여기서 644라고 한 거. 6은 스트링, 4는 인트, 4개는 플롯이라고 한 거. 그 약속 자체가 프로토콜인 거고, 맞죠? 약속. 그리고 내가 보낸 14개의 그 바이트 배열, 14개의 바이트 배열. 바이트 선생님, 조금 있으면 스트림이 끝날 것 같습니다. 어. 수업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어 시스템 아, 예. 문제는 이걸로. 예. 용서 마이크를 좀 꺼놔봐라. 마이크 괜찮아. 자, 그래서 프로토콜과 패킷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자바이툴을 배우지만 우리는 응용할 거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패킷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패킷은 또 보면은 또 뭐가 되냐면 단순한 패킷이라고 했지만 이 패킷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패킷 분석기 뭐 보안 시간에 보면 뭐 와이어샤크 이런 거 쓰나? 그거 보면은 644 중에 뭐 6개 중에 1개인 거 있잖아. 그렇죠? 1개. 이 1개는 1바이트니까 1바이트는 16진수로 표현하면 4글자 4글자 이해사성에서 16진수 2글자로 1바이트 표현될 거 아니야. 그거 맨날 헥사코드로 7B 뭐 이런 거 나온다. 7B 이거 1개가 1바이트잖아. 그렇죠? 이게 6개가 되면은 그 6개를 스트링으로 변환을 시키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나오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헷갈리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안녕이라는 글자 그럼 총 안녕이라는 글자 4바이트 홍길동이라는 글자였죠. 홍길동이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글자는 이게 6개의 바이트 배열로 해서 전송이 될 거고, 맞죠? 전송. 근데 홍길동에 들어가는 이진수 코드 6개라고 했지만 거기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냐고. 유니코드가 들어간다, 맞죠? 근데 유니코드가 아닌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 우리는 지금 홍길동을 6개까지라는 걸 어떻게든 이해를 해봤다고, 크기는 자바에서. 근데 자바에서는 홍이라는 거를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홍이라는 글자는 유니코드 표에 가가지고 홍이라는 글자에 대한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숫자가 뭐 2457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건 뭐 그냥 예입니다. 예. 홍이라는 글자는 2457이라는 숫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10진수로 보는 거고 컴퓨터는 이거에 해당하는 이진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진수. 그 이진수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지. 그쵸? 이 집어넣어서 보내요. 그러면 받은 애도 일단 6개는 홍길동 받았고 유니코드로 내가 표에 매칭해서 바꿔보니까 홍이 나오네 이런 거잖아. 그쵸? 그게 홍입니다. 맞죠? 근데 그게 유니코드 말고도 뭐 MS949, EUCKER, 뭐 UTF-8 뭐 이상한 것들이 또 졸라 많아요. 이렇게 전송할 때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유니코드고. 근데 전송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인코딩하는 그러니까 표 자체가 다른 겁니다. 표 자체가. 표 자체가 다르단 말은 문자열 집합에 대한 게 우리는 97부터 A, B, C, D 이렇게 쭉 써놨다 했는데 걔는 뭐 23부터 쓸 수도 있고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다르게 표현도 된다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우리가 A, B, C, D를 순서로 이렇게 97, 98, 99에 A, B, C, D 이렇게 적어놨으면 그렇게 적은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순서가 헷갈리게 졸라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스크램블링을. 그런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암호화를 시작할 거잖아. 패킷에서 암호화. 그죠? 그리고 자 이것도 여기 보면 644라는 거는 이름,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하이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홍길동 22에 뭐 175.7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토콜이라는 거 644라는 걸 모르면 내가 글자를 해석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나 이거 몰라가지고 8개를 탁 이렇게 8개
6개랑 여기 중간에 AG 4개 중에 2개 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차피 이거는 바이트니까 8바이트만 떼가지고 스트링을 바꾸니까 이상하게 막 나올 거 아니야. 8바이트를 떼서 스트링을 바꾸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로토콜이란 거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6,4라는 거를 딱 해서 6개 읽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고, 이 프로토콜을 모르면은 그냥 스트림으로 내가 다 읽었는데 8개, 2개, 4개로 읽었다. 혹시 8개가 도대체 뭐가 나오냐는 거지. 이렇게. 이 배열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렇죠? 아니 이게 2457을 보냈는데 2457이 아니고 이제 잘못 읽었으니까 뭐 6723이 나오고 이럴 수도 있다고, 이게 어레이에 따라서. 그렇죠? 요 형태입니다. 맞죠? 자, 요거는 우리 PPT에 없는 내용이지만 어차피 이거를 이해해야 넘어가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복잡하게 많이 설명드렸지만 바이트랑 문자에 대한 차이를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거고, 자, 이제부터는 지금은 포괄적인 거고 쉽게 갑시다. 맞죠? 자, 첫 번째로 바이트 스트림, 그쵸? 그 다음에 문자 스트림 2개가 나올 겁니다. 대강을 볼 겁니다. 내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맞죠? 자, 인풋, 아웃풋,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거니까 2개로 이렇게 쭉 짜개져 있는 거고, 자,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은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니까 이만 우리가 쓸 일은 없겠죠? 인풋 스트림, 추상 클래스. 주로 어떤 걸 쓰냐면 인풋 스트림이 다 붙는데 전부 인풋 스트림 붙어요. 인풋 스트림. 그쵸? 지겹다. 다 붙죠? 전부 확인했습니다. 전수로. 앞에 파일에서 인풋 스트림을 읽는 거. 다시 말해서 제목을 봐. 파일에서 바이트로 읽는 거. 반대로 파일에서 왜 바이트로 읽습니까? 글자가 바이트로 쓰여져 있겠지. 안녕하세요는 글자가 아니고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바이트 배열, 아까 바이트 배열, 잡으로 치면 바이트 배열 맞죠? 그 이상한 이진 코드로 된 게 막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바이트랑 텍스트랑 하려면 우리가 메모장에다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쓰잖아. 그죠?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쓰게 되면, 다시 말해서 메모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txt 파일을 읽는 뷰어인데 그 뷰어가 그거를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서. 그렇죠? 원래 데이터 자체는 이진수가 있겠죠. 저 로 레벨까지 가면 그 이진수가 우리 유니코드를 썼는지 뭐 어떤 걸 썼는지를 알아야지 지가 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텍스트는 지가 읽어서 이렇게 그냥 눈에 유니코드 형태대로 읽어서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를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그렇죠? 대신에 근데 우리가 유니코드가 아니고 지가 뭔 짓을 바이트 데이터로 뭔가를 이상하게 써놨다고. 맞죠? 근데 그 바이트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지가 못 읽는 거지. 글자가 뷰어에서는. 그래서 보시고, 자, 그래서 전체 봅시다. 파일 인풋 스트림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파일에서 바이트로 읽는다 1번 요거 하나 보고, 그 다음 필터 인풋 스트림 됐고, 자, 두 번째 요거 한 개 기억합시다. 인풋 스트림인데 버퍼드 돼 있는 거. 버퍼라는 거는 임시 메모리 이런 느낌이잖아요. 영어로는 버퍼는 정확한 메모리입니다. 임시 메모리. 중간에 담는 거. 뭐냐면 스트림이라는 거는 1바이트, 8비트 한 개, 1바이트 여러 개가 졸라 밀려오니까 컴퓨터가 일할 때 1바이트 읽고 1바이트 읽고 1바이트 읽고 1바이트 읽고 하니까 뭔가 계속 여러 번 작업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일괄적으로 처리하자. 그러면 내가 한 1024 2의 10승계 정도 뭐 크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바이트를 10개 정도 있죠? 바이트를 그냥 10글자씩 한꺼번에 처리하자. 바이트 단위로 10바이트. 그럼 10바이트 버퍼에 담아 놓으면 컴퓨터가 한 개씩 졸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버퍼라는 놈에 10개가 읽어지면 그때 보내고 10개가 읽어지면 그때 보내고, 눈으로 보기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컴퓨터한테는 요게 중간 그릇 정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능이 빠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버퍼드를 써야겠죠. 버퍼드. 됐죠? 그 다음에 뭐 라인 넘버, 푸시백 이런 건 추가적인 거고, 뭐 파이프 요것도 됐고, 시퀀스도 됐고, 맞죠? 바이트 어레이도 됐고, 스트링 버퍼 됐고, 오젝트 됐습니다. 기억 두 가지만 합시다. 파일, 버퍼드. 뒤에는 인풋 스트림. 대체해서 오른쪽이 똑같아요. 파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이거는 읽어드리는 거 프로그램에서 내가 자바잖아. 자바에서 읽어드리는 거. 이거는 자바 프로그램에서 밖으로 쓰는 거. 파일은 파일에다가 쓰는 거, 그쵸? 버퍼드 스트림은 중간 단계겠죠. 중간 단계에 버퍼 메모리 있는데 이거를 네트워크로 보낼지 콘솔로 보낼지 아니면 파일에다 보낼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오는 게 일단 파일이란 주어가 먼저 지정이 됐습니다. 맞죠? 파일을 기억할 때는 콘솔이냐 파일이냐 네트워크냐 세 가지 정도 기준을 하시고, 그렇죠? 오늘은 파일에 대해서 좀 예제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파일, 네트워크는 그 다음이고, 우리는 그전에는 콘솔에다가 많이 했다. 콘솔 시꺼먼 창에다가 시스템.프린트.ln 하듯이, 맞죠? 출력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 버퍼드 이거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고, 그쵸? 중간 단계. 임시로. 자, 요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만 기억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다가 뭐 필요하면 쓰게 될 거고, 두 개만. 인마는 기억을 안 해도 된 게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은 추상 클래스라서. 자, 그 다음 문자. 자, 그럼 문자인데 앞에랑 뒤에랑 똑같은데 인마는 바이트고 이게 문자다. 그럼 대상이, 문자는 우리가 메모장으로 기준을 했을 때 메모장이 지가 읽어주는 거 있죠. 안녕이란 글자를 쓰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글자 쓰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죠. 이게 텍스트 파일에 쓰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워드 파일 HWP, 한글 파일 DOC, 여기다가 안녕이란 글자를 써보세요. 안녕. 한글에서는 안녕이란 글자가 한글 뷰어나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안에 안녕이란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게 보일 거 아니야, 그죠? 메모장으로 여러분에서 보입니까? 맞죠?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 설치해서 이거를 디코딩을 해서 보는 거겠지, 그쵸? 안녕이란 글자가 디코딩된 걸 보는 거잖아. 한글 뷰어나 DOC나. 그러면 이거는 한글 파일 안에는 나는 파일은 있는데요. 안녕이란 글자가 쓰여진 것도 나도 알고 메모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HWP라는 파일은 어떻게 돼 있냐면 문자 스트림으로 적힌 게 아닙니다. 바이트 스트림으로 적힌 거지, 그쵸? 바이트 스트림. 알겠습니까? 그럼 바이트 스트림으로 읽으려면 아까 앞에 나왔던 여기 바이트 스트림으로 한글을 읽어야지. 그러면 내가 한글은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으로 내가 바이트 스트림 읽어서 보면 되겠네요. 보시면 되지. 한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글 a.hw 파일을 여러분 자바 프로그램에 만들어서 읽으시면 돼. 바이트 구조로 이렇게 파일이 쫙 쓰여져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불가능한 이유는 불가능하진 않아요. 아까 바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바이트는 전부 1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이렇게 다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있다 했죠, 그렇죠? 내가 어디서 끊을지 알지? 어떻게 끊냐면 6개 끊어서 이름 끊고 2개 끊어서 나이 끊고, 그죠? 또 2개 끊어가지고 키 끊고, 요거를 갖다가 그 스트링으로 바꿔보니까 홍길동이 나온 거고, 요 2개 끊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22이라는 22가 나온 거고, 그러면 644라는 이 약속을 알아야 되냐, 그렇죠? 이 약속만 다 알면 한글 파일에 있는 것도 다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 644라는 글자는 프로토콜이라고 하지만 데이터 통신에서 프로토콜이라 쓰지만 일반 파일에서는 이 말을 헤더 파일이라고 하면 헤더. 파일이 위에 보면 파일의 헤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디가 아니라 헤더. 헤더에는 뭐냐면 제일 앞에 6개는 이름으로 읽어서 저장하고 그 다음 4개는 숫자로 인티저로 저장하고 그 다음 4개는 플러스로 저장해라. 그 헤더 정보만 있으면 그 헤더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바이트를 읽어서 내가 글자로 이렇게 화면에 뿌려줄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만 더 하면 이런 걸 지금 자바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하죠. 지금 바이트 스트림에서 내가 HWP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 있어요. 그림 파일도 뭘로 읽어드려야 되냐면 그림 파일 우측 마우스로 메모장에서 졸라 깨진 글자 나와요. 전부 바이트 타입으로 깨졌던 바이너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그림 파일은 어떻게 글자로 안 읽지가 이것이 글자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바이트 배열에 대한 데이터만 졸라 많은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치면 그림 한 장이 요 하나의 점을 구성하는 거를 픽셀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들어봤죠? 모르면 지금 들으면 돼.
픽셀, 상식 픽셀. 이 픽셀 하나는 색깔을 표현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픽셀 한 개는 어떻게 표현하면 색깔을 RGB로 표현해. 레드, 그린, 블루. 그죠? RGB는 빨간색의 농도를 0에서부터 2호까지 만든단 말이야. 그죠? 0에서부터 2호. 졸라 빨간 거 2호. 허연 거 0. 125 하면 약간 분홍색 정도 될 거고, 맞죠? 뭐 한 200 정도 되면 빨갛긴 빨갛는데 완전 빨간 건 아니고. 그러면 2호라니까 이게 1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다 또 알파값, 불투명도를 또 2호까지 알파값 4개. 그럼 또 보니까 이게 4칸이잖아. 그쵸? 4바이트야, 4바이트. 자, 요거 하나에 들어가는 게 4바이트의 색상으로 이게 존재한다고, 한 픽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해상도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720에 옆으로 가는 거 1080 맞죠? 옆으로 가로. 우리가 HD급이라고 하면 높이가 720이다. 그쵸? 높이가 720은 16대 9로 하면은 요게 1080에 720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점이 1080개가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한 건 1080개 다음엔 줄 바꿈 해야겠죠? 이 점이 1080개 있잖아요. 졸라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줄 바꿈을 하는 게 1281번째 거는 두 번째 줄 제일 앞에 올 거 아니야. 그쵸? 지금 뭐 졸라 복잡해. 예를 들면 한 줄이 1080개야. 두 번째 줄도 1080개야.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줄 읽고 두 줄 읽을 거 아니야. 그쵸? 1080개씩 읽어야 돼. 그러면 헤더에다가 1080개씩 읽어라 라는 걸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헤더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림 파일이라고 치면 그림 파일 JPG에 A.jpg에 JPG, A.jpg. 그럼 앞에다가 1080에 그 다음에 높이는 720이다. 이런 글자를 적어놨어. 그럼 1080이라는 거는 점이 1080개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1080개인데 요거 아까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 그쵸? 한 점은 4바이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4320바이트가 되겠지. 1080 곱하기 4를 하면 4320. 4320바이트가 한 줄에 있는 겁니다. 맞죠? 한 줄에. 4320바이트가 첫 번째 점에 R, 첫 번째 점에 G, 첫 번째 점에 B, 첫 번째 점에 A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할 거는 4320개의 바이트가 나올 건데, 다시 해보시죠. 4320개의 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4332 중에 첫 번째 4개만 딱 4개의 바이트를 딱 해서 이거 4개를 네가 끊어서 뭐냐면 R, G, B, A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요 4개를 뽑아가지고 4개씩 끊어옵니다. 이렇게 4개. 그럼 4개씩 끊어서 한 픽셀, 2픽셀, 3픽셀을 만드는 게 개념이고, 픽셀. 컴퓨터 입장에서는 4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뽑을 거 아니야. 그러면 4바이트로 뽑는다는 것도 여기다 적어주는 겁니다. 4개씩 뽑으세요. 1080에 720개가 있는데 요 한 개 뽑을 때는 총 432고 4320에서 4개만 뽑아가지고 그 4개만 뽑아서 그 4개를 하나의 색깔 정보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4바이트. 4바이트는 또 어떻게 표현하면 32비트잖아. 그쵸? 32비트. 그쵸? 좀 응용을 하면 32비트 트루 컬러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32비트 트루 컬러입니다. 64비트도 없고 뭐 그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은 256, 256, 256만 해도 더 이상의 색감을 표현해낼 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 더 졸라 구릴 수는 있겠지. 32비트 트루 컬러가 너무 양을 많이 쓴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기는 좀 힘들었을 텐데 한 20년 전에 뭐 피처폰 시대 있죠. 쌍팔년도 피처폰 65,000 컬러, 32,000 컬러 뭐 이런 컬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컬러들도 있었다고. 근데 뭐 32비트 트루 컬러가 컴퓨터에서 쓰는 거고,
우리 뭐 윈도우에서도 16비트 칼라라고 하면 저걸 더 작겠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헤더 정보에다가 이런 걸 쓰는 거 있잖아요. 헤드 부분에. 바이트를 어떻게 읽어 드릴 건지. 지금 바이트 스트림 하면서 그림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같은 거는 그 바이트를 읽을 때 규약이나 약속 같은 거를 정해놔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네트워크로 가면 패킷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고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바이트에서 그쵸? 바이트입니다. 맞죠? 그래서 바이트에 대해서는 그 정도 보시고 뒤에 문자. 우리는 이제 예제를 다룰 때 뭐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은 주로 글자를 읽으면 졸라 쉽긴 하겠죠. 한글 워드 그냥 텍스트 파일 열어도 보이기도 할 거고. 그래서 뭐 리더와 라이터의 개념을 쓰고 자 리더 들어간다. 리더. 인풋 스트림 리더 들어가는 거 딱 느낌이 잡으세요. 전부 리더가 들어가. 리더가 졸라게 다 리더야. 그죠? 다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리더. 자, 인마는 추상이라서 필요가 없고 이거 쓰지도 않습니다. 그럼 앞에 뭐가 붙느냐면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들었다고. 인풋 스트림. 이 말은 뭐냐면 저 로우 레벨은 어쨌든 바이트라고 맞죠? 바이트. 그죠? 그 위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상위 레벨은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죠? 이거는 안녕이란 글자가 텍스트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안녕이란 글자는 바이트로 하면 이진수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진수로. 01110.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유니코드 표가 있겠지. 안녕이라는 두 글자를 변환시켜주는 유니코드 표라는 게 있을 거고. 그 표에 해당하는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고. 이 숫자를 꺼집어내서 그 숫자를 표에 매칭해서 글자 꺼내온 게 요거고. 그죠? 그러면 요 바이트는 뭐냐고 하냐면 안녕이라는 거니까 두 칸짜리 2바이트 맞죠? 캐릭터로만 두 칸일 거고. 근데 바이트에서는 캐릭터인지 스트링인지 다 필요 없습니다. 맞죠? 1, 2, 3, 4 이렇게 올 거라고. 그냥 바이트 배열 4개짜리 올 겁니다. 바이트 배열. 그죠? 내 할 바 아니에요. 여기 바이트에서는. 근데 그거를 네가 어떤 식으로 바꾸든지 간에 읽어가지고 뭐 글자로 바꾸세요. 안녕. 뭔 말하니까 인풋 스트림 맞죠? 바이트잖아. 그쵸? 바이트를 네가 읽어서 리더로 한번 읽어라. 바이트를 텍스트로 바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쵸? 바이트로. 그래서 인풋 스트림 리더 졸라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인풋 스트림 리더. 그쵸? 인풋 스트림 리더. 그리고 파일 리더도 파일에서 읽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바이트를 읽어서 리더로 하라는 거고, 이거는 파일에서는 우리가 안녕이란 글자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쵸? 그냥 눈에 보여요. 텍스트 파일이 열리니까. 열리니까 그냥 네가 그냥 파일 리더로 읽어라. 뭐 바이트하고는 또 상관도 없다. 그쵸? 이렇게. 버퍼 리더, 버퍼에 있는 걸 읽어라. 자, 버퍼에는 어떤 타입으로 들어가냐면 안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겠지. 근데 버퍼는 중간 단계가 맞죠? 뭐냐면 인풋 스트림에서 읽든지 파일을 파일에 있는 글자를 파일 리더로 읽든지 그 파일 스트림으로 읽어서 중간에 여기 담아놓고 읽는 겁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건 항상 4개, 변수가 아니지만 4개 리더가 하는 거. 이거 중요하면 버퍼 리더. 안 쓰고도 가능한데 쓰는 게 기본적으로 무조건 써야 돼요. 이거는. 근데 안 쓰고도 된다고. 우리 뭐 구현이 안 되면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이거 없이도 잘 하는데 버퍼 리더를 써야 된다. 버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인 넘버 됐고 필터 됐고 푸시백 됐고 캐릭터 레이 파이프 스트링 됐어요. 다 똑같잖아. 그쵸? 그럼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거 쓰는 거 파일이라는 거 쓰는 거 버퍼드랑 쓰는 거 이거는 라이터는 문자를 쓰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앞에 계속 반복되는데 바이트랑 문자랑 두 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인풋 파일 버퍼드 요거 차이 보시고 인풋 스트림 파일 버퍼드 됐죠? 자,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졸라 설명이 내가 너무 추가적인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쵸? 이게 뭐 다 연결되는 거 사실 이거는 문법적인 거보다 뭐 네트워크 그 다음 보안 뭐 이런 거 연결되니까 이미지 처리 이런 것도 다 똑같고 자 스트림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냐면 문자 스트림도 있고 바이트 스트림도 있어요. 그쵸? 근데 주로 뭐 바이트 스트림을 읽어서 문자 스트림으로 바꾸고 이렇게도 하고 여기서 방점은 연결할 수 있다. 연결이 졸라 들어와. 스트림이니까. 왜? 결국은
제일 로우랩에서는 비트고, 비트가 여러 개, 바이트 8개짜리가 계속 묶은 거니까, 8개짜리, 8개짜리 이렇게 졸라 줄 서서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얼만큼 딱 끊을지, 그 다음에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표준 입력 스트림, 내가 콘솔 입력이라고 하는데, 표준 입력이란 콘솔입니다. 콘솔 말고 뭐 있냐? 파일, 그 다음 네트워크, 내가 2가지 돼 있다 했잖아요. 시스템인입니다. 그죠? 우리 했던 거 시스템인에서 뭔지 모르지 인풋 스트림 리더로 읽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풋 스트림이 아까 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이트. 리더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로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인풋 시스템에서 바이트 입력 스트림이 지가 든다고 우리가 키를 S랑 E를 넣으면 우리 눈에는 글자겠지만 컴퓨터에서는 키보드에서는 인말을 바이트 스트림으로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넣어준다고 그쵸? 어디로? 프로그램 쪽으로는 우리가 받을 놈은 요거라고. 키보드는 요거야. 우리는 S1인데 인마에 대한 형태잖아. 이 형태가 바이트 스트림을 줄 서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게 뭐 8개씩 해서 인마는 S니까 8개짜리 2개 들어갈 거고 1, 2 들어갈 거고 1개. 그 다음에 1이라는 거는 인티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티저가 4개짜리잖아. 그쵸? 1, 2, 3, 4. 4개를 갖다가 해서 4개. 그러니까 3, 4, 5, 6번. 5, 6번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해서 스트림으로 쭉 넣어주면 여기서 문자 입력 스트림에서 어디냐면 인풋 스트림이라는 거, 인풋 스트림 리더에서 이 바이트 인풋 스트림을 글자로 해서 바꿉니다. 이렇게 딱딱딱 눈에 바꿀 수 있게끔.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이트 스트림, 2번 문자 스트림 2개 연결 가능하다. 바이트 스트림, 문자 스트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키보드에서 우리는 S와 E를 치지만 이게 바이트 스트림으로 지가 입력을 한다는 게 이게 포인트죠. 아 이거 뭐 몰라 뭐. 바이트 스트림으로 가서 뭐 네가 어떻게든 문자로 읽어가지고 주는 거 알겠는데 키보드 인마가 문제지. 키보드에서는 나는 분명히 키에 S와 1을 쳤는데 이게 왜 바이트 스트림으로 갑니까? 그걸 따질 게 아니지. 그 뭐 시스템 인점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in은 키보드에 관련됐기 때문에 자바에서 쓰는 것 같지만 키보드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거고 운영체제에서 그 신호를 바이트로 보내주면 그 바이트를 갖다가 여기서 다시 글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과 2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결할 수 있다가 포인트고 연결이 가능한 영역은 어차피 바이트라고. 여기서 말하는 바이트 문자 말고 아마도 눈에 보이지만 기본 바이트가 아니고 있어요. 오해는 비트가 가능하니까 연결을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이건 어차피 1분 만에 끝났다. 문자 스트림, 그렇죠? 유니코드, 2바이트, 출력 스트림 다 됐죠?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데이터는 다루지 못한다. 1부터 65,000번까지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에 해당하는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65,000이면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중국 한자는 65,000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십만 단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천자문하고 뭐 쓰는 거 정도는 알겠지만 모든 게 다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없는 거는 출력할 수 없다.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바이너리 이진 데이터잖아. 그렇죠? 이진 데이터는 입출력 못한다. 문자로는. 그렇죠? 이거는 바이너리 데이터는 바이트 스트림으로 입력받은 다음에 뭐 문자로 바꿔봐야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미지를 읽었어요. 바이너리. 이걸로는 못 읽어요. 바이트 스트림을 읽어야 돼. 바이트 스트림을 읽었어요. 그거를 해주는 게 그림판 같은 데서 읽는 거잖아. 그거 읽어가지고 내가 화면에다가 그림으로 표시해 줄 수 있는데 바이너리를 읽은 다음에 바이너리를 읽었어. 그죠? 읽은 거를 다시 문자로 읽을 수 있겠죠? 앞에처럼 이렇게. 그림을요. 만약에 그림이에요. 그림을 읽었어. 바이트 스트림으로 읽어야만 와. 근데 그거를 내가 문자 스트림으로 변환도 가능해. 근데 그림인데 문자를 뭐 하니까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124, 35, 21. 첫 번째 점에 대한 RGB 정보가 더 편하겠죠. 그렇죠? 글자만 출력이 가능하다. 그 의미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림이 픽셀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거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점에서는 RG 일자값은 출력할 수 있겠지.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말은 우리가 그림표를 만드는 거 하고 지금 어려운데 우선 다 앞에서 내는 데는 마찬가지로 오픈CV 같은 게 변동이 되지만 그림을 그냥 읽어드리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잠깐만. 음성 상태가 안 좋습니까? 자, 잠깐만요. 이게 이클립스를 켜놔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마칩시다. 맞죠? 이거까지 하고 조금만 더 돼가지고 자, 이클립스를 꺼가지고 자, 조금은 낫습니까 이제? 네, 아까 이걸 잘 못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 코드는 더 훨씬 쉬울 겁니다. 지금 내가 오늘 다뤘던 이론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 응용해야 될 범위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어서 문자로 다시 읽어서 출력도 할 수 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바이너리를 읽어서 색깔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 그렇죠? 색깔로. 그게 그림인 거고. 그래서 문자 스트림을 다루는 거는 마우스가 리드 라이트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인풋을 읽어서 스트림 맞죠? 파일을 읽어서 바이트를 읽어서 글자 파일에 있는 거를 글자로 읽어온다 맞죠? 이렇게. 실제는 뭐 예제 같은 거는 뭐 다양하게 해보겠지만 사실 요거 한 개 정도만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우리 예제할 때 글자 써. 근데 뭐 자바에서 여러분들이 좀 뭐 프로그램을 짜려면 네트워크하고 이런 거 들어가면 위에 게 다 필요한데 우리 뭐 텍스트 파일에 글자 몇 개 써놓고 읽어가지고 뭐 할 거고 한글 파일이나 뭐 JPG 파일 불러올 때는 라이브러리 임포트해서 그냥 들고 와서 할 거고 이렇게 다 우리는 아카데믹한 관점에서 전체적인 걸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작업뿐만 단어에서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공통적으로 하는 분들 공통적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파일 하나 해도 그냥 마스터 파일 라이트 이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결론을 말해드린 겁니다. 맞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설명한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파일도 하는 거만 써서 안 되는 시장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고 자, 뭐 진짜 다음 시간에는 예제가 11개 정도 나오는데 그 예제 이클립스로 11개 테스트하면서 다 설명을 드리면서 맞죠? 진짜 빨리 끝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제 위주로 쭉 볼 겁니다. 오늘 한 내용이 이론이라서 좀 빡셌는데 2시간 동안 실제 얘는 그냥 예제에 따라서 케바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 정도 하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길어졌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요 정도 하고 과제가 또 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시간 배분을 좀 잘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오늘 요 정도 마치고 금요일에 파일 입출력 마무리하고 그 다음 거를 미리 말씀드린 거는 GUI 들어갈 겁니다. GUI. 그것도 아주 짧게 할 겁니다. 나 보통 2시간을 목표로 했는데 오늘 2시간이 안 된 거고 GUI도 한 2시간에서 4시간 길면 4시간입니다. 그렇죠? 한 주 단위 수업이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자 일단 각설하고 오늘도 수고하셨고 맞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 하시고 그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먼저